가볍게 진행해보죠. 그래도 일단 과제를 내셨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 한번 보는 느낌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파라컴팩트, 그 다음에 컴플리니스인데, 사실 파라컴팩트는 저번 주에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된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다예요. 그거를 위해 제가 경험한 파라컴팩트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사실 그게 잘 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토폴로지 수업 내에서 그거를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는 못해요. 참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파라컴팩트 뭐 하나 있었죠. 그 파라컴팩트랑 컴팩트 두 개의 프로덕트는 파라컴팩트다 라는 거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만 살짝 사실 제가 작년에 푼 풀이랑 똑같이 푸셨었거든요. 그 한 분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는데 뭔가 하나 마지막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땐 제가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이거 여기다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포지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 좋은 공간이니까 그냥 컴플리니스 생각한다 라고 해도 되고, 사실 컴플리니스 자체는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닐 거예요. 그거 아마 책에 반례가 하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컴플리니스가 사실 토폴로지컬하게는 모르겠고 약간 토폴로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데선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석과 같은 데서는 좀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거라서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토폴로지를 위하기보다는 다른 분야를 위한 내용에 가까워요. 제 개인적인 소감은. 사실 그 토폴로지컬한 개념 자체는 컴팩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컴팩트 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거든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수 위상에서 하는데, 파라컴팩트랑 컴플리니스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건 토폴로지컬한 그런 성질이 그렇게 뭐 좋은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데피니션은 이것만 살짝 여러분 나중에 더 볼 수 있으니까 살짝만 언급하고 가냐면요. 일단 로컬리 파이나잇은 포인트를 하나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오픈 네이버드가 존재해서 그 컬렉션에선 유한개밖에 만나지 않는 이런 걸 만족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좀 약간 되게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들 이거를 처음에 보시면은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리파이먼트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파이먼트는 완전 새로운 컬렉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컬렉션의 원소 하나가 여기에 대응되는 원래 컬렉션에 대응하나의 원소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컬렉션을 만드는 건데, 그게 로컬리 파이나이트 해야 될 거고요. 그건 다른 얘기죠, 참. 아무튼 그런 건데, 이제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 이상 얘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벗어나는 게 사실 이 리파이먼트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된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도 돼요. 원소가 이게 겹치는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파라컴팩트는 모든 그 컴팩트니스의 조건을 살짝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서브 컬렉션이 아니라 오픈 리파이먼트로 바꿔버리고 그다음 로컬 리파이너에서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가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사실 파라컴팩트의 이미지는 약간 그런 거죠. 포인트를 하나 잡으면은 그 포인트는 뭔가 컴팩트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런 게 파라컴팩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정리들이 있는데, 사실 정리들은 이 결과를 쓰긴 하는데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뭐 이런 거 잘 찾으셔가지고 이게 필요하면 그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라컴팩트의 하드더프 스페이스면 노말이다를 뒤에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죠. 이거는 사실 그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컴팩트의 하드더프면은 뭐 노말이라는 앞에 정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컴팩트를 파라컴팩트로 바꿨으니까 그래도 성질이 유지될 것이냐, 그래서 유지된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원래 하드더프 스페이스의 컴팩트 스페이스는 클로저드인데 파라컴팩트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컴팩트의 सब스페이스는 다시 파라컴팩트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성질이 어중간하게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레귤러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동치 조건이긴 한데 뭐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정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매트라이저블 스페이스는 파라컴패트다. 이거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매트라이저블 하면은 하스톨프 딴 얘기죠, 전. 네, 그래서 이거 매트라이저블이면 뭘 파라컴패트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리파이먼트를 이슈를 방향 잘 잡아가지고 뭐 했겠죠. 그 다음에 레귤러 린델로프 스페이스면 파라컴패트다.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레귤러 린델로프면은 매트라이저블인가? 그거를 아마 쓸 것 같아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파라컴패트가 따지는 방법들이 뭐 매트라이저블 한 것만 따도 된다. 그 다음에 레귤러 린델로프면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뭐 되는 게 없다 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폰트가 다 지금 제가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이 또 하나가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인데,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그래도 좀 하나 살짝 언급은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과외한 학생한테 실제로 얘기했던 건데, 수학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학적으로만 엄밀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데피니션이 있고 액시엄이 있잖아요. 이 둘의 전 개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액시엄은요. 액시엄 중에 데피니션 같은 액시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한집합은 존재한다라는 액시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이 있다라는 보장을 못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공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인피니트 셋이라고 하는 건 데피니션을 저희가 내릴 수 있죠. 근데 데피니션만 가지고는 존재성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액시엄이라면은 존재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는 거냐면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이게 정의예요. 이걸 만족하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다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존재하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뭐 밑에 다양한 이게 아마 그 얘기 텐데요. 특정 공간에서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존재한다. 이거를 보이는 이유가 데피니션과 그거에 대한 존재성은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피니션은 누구나 내릴 수 있죠. 아무나 데피니션을 막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데피니션을 만족하는 실제 그 대상이 있는지는 만들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주어진 오픈 커버에 대해서 이 오픈 커버에 대응되는 어떤 펑션이, 그 함수가 존재를 하고, 그 함수는 0과 1에만 대응이 되는데, 뭐 컨티뉴스인데 이 컨티뉴스가 스무스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무스여도 상관이 없고, 그래도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 U 알파에 대응되는 파이 알파인데, 이 파이 알파의 서포트가 U 알파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파이 알파의 0이 아닌 값은 무조건 U 알파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포트가 들어간다는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자체들이 로컬리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리파이먼트를 이룬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각각의 서메이션이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유니티, 그러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 1을 분할했다 라고 불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U 알파랑 파이 알파가 쌍으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U 알파에 대응되는 어떤 파이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대한 그 정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성에 대한 정리들. 그래서 뭐 슈링킹 랭마가 있고요. 이건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끼워 넣는 그런 정리일 텐데, 이 슈링킹 렘마가 이제 그 익스펜션 렘마랑 같이 돼가지고 이게 슈링킹은 그거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떠한 그 U 알파보다 더 작은 V 알파로 그 리파이먼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어진 오프색이 이거라면은 좀 줄여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슈링킹이라고 하면은 뒤에 연습 문제 보면요, 그 익스펜션도 있어요. 이게 늘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라컴포트의 하스톨프 스페이스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존재한다. 이거에서 이제 사실 이게 왜 되냐면요. 파라컴포트의 하스톨프면 노말이에요. 앞에서 바로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했나요? 네. 파라컴포트의 하스톨프면 노말이죠. 그 노말이면 유리선 넷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선 넷말을 써가지고 만든 함수 가지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만든다. 라는 그런 흐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 이거를 사실 학부 과정에서는 못 볼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그 김세 교수님께서는 여시는 그 해석학 2에서 잠깐 언급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도 그 이거 적분 잘 정의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고는 사실 거의 못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도 뭐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거래요.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를 전체 구간에서 보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전체 구간에서 보는 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얘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쪼갰다. 오픈 커버 잡았어요. 그럼 이 오픈 커버에 대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래 있던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f에다가 파이를 곱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합성한 게 아니라 곱한 거예요. 곱하면은 함수가 약간 이렇게 여기서만 살짝 이렇게 남게 돼요. 이렇게 살짝 남는 새로운 그 f 알파라는 함수로 바뀌어요. 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컴팩트 서포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부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을 해석학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함수 해석학 쪽에서. 그래서 이거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그거일 거예요. 뭐 풀이의 변환 뭐 그런 것들. 네. 예를 들어 이게 아마 뭐 약간 좀 과장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핸드폰 통신에 이용되는 어떤 그 함수 주파수 관련된 것들. 원래 소리 같은 게 전파 같은 게 이렇게 아날로그한 그 파인데 얘를 디지털화를 만들고 다시 얘를 복원시키고 하는 과정들에서 아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이거 책에 실제 있는 그 표현이에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이거를 언제 쓰냐 사실 앞에서 얘기 계속 했었죠. 어떤 주어진 함수를 부분으로 쪼개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원래 함수를 만들겠다. 얘를 이제 굴루잉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굴루잉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로컬하게 정의된 함수를 글로벌하게 만드는 과정이 대표적인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예요. 앞에서 저희가 그 페이스팅 렉마를 한번 봤었죠. 그 페이스팅 렉마를 이용하면은 이게 굴루잉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정리가 이 정리겠죠. 여기도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하고 싶은 그거예요. 주어진 어떤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주어진 어떤 그 컬렉션에서는 입실론으로 어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컬렉션에는 입실론으로 컨트롤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 구역에서만 값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왜 하냐면요. 저희가 댄스라는 개념 알고 있죠? 댄스라고 하는 거는 클로저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댄스는 X의 모든 원소를 이 댄스한 원소들의 시퀀스의 컨버전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떤 적절한 시퀀스를 가져오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요, 제가 얘 어떤 컨버전 하는 포인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모든 적분 가능한 함수는 제 기억에 맞다라고 하면은 얘를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A, B에서 르벡 적분 가능한 함수,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컨티뉴스한 펑션들의 어떤 컨버전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x는 굳이 연속 함수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연속 함수들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근사시키려면 제가 어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 입실론 반경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차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고, 수학적으로 말하는 어프로시메이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오차 범위 내에 항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이에요. 그 근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인데, 이것도 당연하겠지만 토폴로지컬하게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해석학 쪽에서 아마 쓰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파라컴팩트 하스돌프 스페이스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 매니폴드라는 거의 정의 중에 파라컴팩트는 없는데 하스돌프 조건이 들어야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컴팩트는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파라컴팩트를 좀 하스돌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라컴팩트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에 대해서 네, 얘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러분들 아마 제일 어려워하셨을 그 문제인데, 이거를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여러분들이 리파이먼트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분들이 리파이먼트를 찾는 건 좀 힘들어가지고 서브 컬렉션을 잡았을 거예요. 이 주어진 오픈 커버에 대해서 서브 컬렉션 가지고 무언가 했을 텐데, 사실 거기에는 작년에는 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점도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적은 거는 이제 아예 새로운 리파이먼트, 아예 새로운 컬렉션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흐름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메인 아이디어는 당연히 어떤 리파이먼트를 찾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튜브렛마를 써야 되죠. 근데 튜브렛마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썼을 거예요. 먼저 x에 대해서 x를 하나 픽스 시키죠. 그 다음에 x 타임즈 y를 커버하는 a 알파를 찾아가지고 이 친구들의 어떤 유니온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튜브렛마 적용시키면 나오는 것도 w라는 x의 오픈셋이 있죠. 그래서 그 w랑 그 다음에 컴팩트 y의 컴팩트니스를 이용하면은 이 a 알파 i가 뽑힐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텐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근데 이게 제 기억에 맞으면 해결 가능한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래서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서 이 A 알파 대신에 U 알파를 찾을 거예요. A 알파에 포함이 되면서 U 알파가 되도록 찾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이 x 타임즈 y라고 하는 이 집합을 커버를 할 건데, 원래는 얘를 찾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 각각의 a 알파에 대해서 적당한 u 알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을 수 있으면 찾을 거고,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도록 되는 그러한 u 알파 v 알파를 찾을 거예요. 얘는 a 알파가 오픈셋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 알파가 전체 y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어진 a 알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커버할 수 있도록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알파에 대한 v 알파, u 알파를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u 알파, v 알파를 찾고 그 u 알파, v 알파에 대응되는 a 알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얘 가지고 저는 앞으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문제가 좀 덜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컴팩트니스, 여기 이제 튜브렛만 쓴 거니까 이제 컴팩트니스를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니스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파이나이트하게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은 여전히 x, y를 커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튜브렛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튜브렛만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스텝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파트는 이 부분이었어요. U알파, V알파를 뽑는다. 그러니까 A알파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A알파의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가져오겠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제일 저희가 다루기 편한 존재예요. 이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에서는 이제 X가 파라컴팩트인 걸 써야 돼요. 즉 리파이먼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WX들에 대해서 리파이먼트를 찾는데 그 리파이먼트를 그냥 대충 알파라고 쓸게요. 그 문자가 부족해서 그냥 R을 썼어요. 근데 이 알파에 대해서 어떤 게 존재하냐면요. 어떤 오픈셋 X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OX라고 하는 오픈셋도 존재하고요. 근데 이 OX가 이 R알파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하게밖에 못 만나요. 이게 파라컴팩트의 정의였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원래 저희가 원래 XY라고 하는 스페이스의 오픈 커버에 대한 리파이먼트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리파이먼트를 다음과 같이 찾을 거예요. 이 R알파는 이 리파이먼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VX알파I는 앞에서 잡은 이 VI들이에요. 즉,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포인트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그 레이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레이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A알파들을 찾았는데 그 A알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블럭으로 채웠어요. 이게 UI VI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튜브렛마를 적용해서 만든 게 WX고요. 여기 다시 한번 좁혀가지고 만든 게 지금 찾은 R알파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자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 저의 주장은 이 친구가 일단 뭐 그 리파이먼트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로컬리 파이나이트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A알파의 서브 컬렉션 잡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저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작년에. 몇 번 얘기했지만요. 근데 이게 로컬리 파이나이트한 부분에서 그 논리적인 허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그 전날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가기 직전에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대충 적어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풀이 저도 봤는데 좀 허점이 보여가지고 아예 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이 로컬리 파이널 오픈 리파이먼트를 찾는 건데 일단 오픈은 됐죠. 오픈은 뭐 저희가 계속 오픈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A알파를 찾아야 되죠. 근데 그 A알파를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R알파는 이거 자체가 리파이먼트였죠. 그래서 WX알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WX알파는 이거에 대응되는 또 U알파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A알파에 속하도록 저거 잡았었죠. 그래서 리파이먼트는 그냥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픈 커버도 그냥 보여요. 근데 로컬리 파이나이트도 해결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OX를 하나 잡았거든요. 그 OX의 Y를 그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오픈 커버를 잡으면은 일단 OX가 만날 수 있는 게 많아야 파이나이트의 R 알파밖에 없죠. OX 자체가 만날 수 있는 게 많아야 R 알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응되는 게 이 알파에 대응되는 V 알파 I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파이나이트밖에 없어요. 얘네들의 그 오픈 커버를 찾아봤자 아무리 많이 찾아봤자 파이나이트한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로컬리 파이나이트 하장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게 그것까진 되거든요. WX 알파를 쓸게요. 그냥 WX 알파에 대해서 얘가 로컬리 파이나이트 네네네 X축도 파이나이트하게 못 만나고 그 다음에 Y축도 그걸 이제 부정해서 귀조법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한계 만난다고 하면은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Y축에 대해서도 파이나이트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보일 수 있는데, 이걸로 잡았을 때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이게 X에 대해 네네 X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파이나이트하게밖에 못 만난 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 친구를 그 로컬리 그 뭐냐 리파이먼트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Y축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는 순간 말이 좀 애매해져요. 이게 어떨 수도 있냐면요, 주어진 X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Y가 이게 막 엄청 겹칠 수가 있어요. Y에 해당하는 게 똑같은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좀 막 겹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보려 했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저도 구글링 해봤기 때문에 제가 분풀이 방식이 아마 작년에 제 기억이 맞으면 구글링 했던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보면서 뭔가 이해 안 됐다가 뭐 해결돼가지고 섞긴 썼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하셨으면은 괜찮고, 해결을 못 하셨으면은 뭐 감점을 당하시겠죠.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슈링크 렘마가 있었죠. 근데 이스펜션 렘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펜션 렘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풀어봤어요, 저는. 뭐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사실 좀 그 중간에 홍보를 잠깐 하고 갈게요. 이건 제가 아직 계획 중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위상수학 들으신 분들 중에 그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왜 같은 거냐, 도대체 수학에서 어떻게 보길래 이게 같은 거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이건 저 혼자 계획하고 있는 거라서 실현 안 될 수도 있어요. 동기들하고 같이 하는 거면 할 수 있긴 한데, 그 동기들하고 하면은 내용이 워낙 산으로 가가지고 아마 저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할 텐데, 그 대수 위상 파트 쪽을 제가 한번 영상을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계속 그냥 심심하실 때마다 들어오시면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네, 그 중에서 이 위상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넘어갈게요. 코드 시퀀스, 이거 저희 영상 중에도만 있을 거예요. 그 제 동기가 이것도 약간 썰을 하나 풀고 갈게요. 제 동기가 작년에 저랑 다른 수업이긴 한데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계절학기에 들었어요. 저희가 계절학기를 안 듣거든요. 그 전공이 안 열려가지고. 근데 그냥 작년에는 뭔가 그냥 듣고 싶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들었는데 제 동기가 그 대학 영어를 이제 재수강을 했는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뭔가 하다가 그걸 한대요. 그 이제 막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그 단어들을 그 리스트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뭐 이거에 대한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때 그 뭐였죠? 리얼 라이프였나? 아무튼 그 뭔가가 있었어요. 수학적인 용어에 관련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영상 한번 참조해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거기에 컴플리니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 딱 하자마자 거의 이구동성으로 에브리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컴플리니스의 그 정의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얼 넘버는 컴플리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에브리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를 하게 돼요. 근데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매트릭 때 맨 처음에 소개시켰던 그 매트릭 이상한 거 있을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n의 오메가 그래서 파이나이 시퀀스를 가지고 자연수에 대한 어떤 그 시퀀스들의 토폴로지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 매트라이저블 하다 얘기했는데 이 스페이스가 컴플릿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스페이스가 다 컴플릿해요. 이 컴플릿하다라는 거 보이는 게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포인트를 근사시킬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적절한 그 포인트들의 어떤 시퀀스의 컨버전스 포인트로 근사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한 그거를 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컴플리언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해석학 쪽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리언스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코지 시퀀스를 이거죠. 컴플리니스를 보여라 하면은 이미의 코지 시퀀스를 잡아가지고 걔를 수렴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시퀀스가 코지 시퀀스인 거 보이려면은 두 시퀀스 잡아가지고 걔네들의 어떤 그 반경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걸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여기서 자주 쓰인 테크닉이 그거죠. 어떤 주어진 x랑 y에 대해서 얘를 계속 쪼개죠. x, x1, 그 다음에 x1, x2,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 xn, 그 다음에 y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을 입실론으로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얘를 뭐 n 여기 이제 n개가 n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뭐 입실론 이런 식으로 다 컨트롤 해버리면은 전반적으로 입실론은 컨트롤이 되죠. 그래서 이 테크닉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요 자세히 보면요 카운터블 개까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특히 코시 시퀀스면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각각에 대해서 2분의 n분의 이게 2분의 뭐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xn과 xn 플러스 1의 간격이 2의 n분의 1의 입실론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면요 얘네들 다 더하면 아마 입실론이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자주 쓰는 수열이거든요. 다들 아시죠 이거? n이 이게 0부터 무한대인가요? 1부터 무한대인가요? 해보면은 1-2분의 1분의 1부터네요. 이게 1인 거를 이용해서 이걸 컨트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되게 자주 나오니까 혹시 수학에서 공부하실 분들, 특히 해석학 쪽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 테크닉들이 자주 쓰여요. 그 결과들이 쓰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코지 시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페이스가 컴플리니스를 보일 때는 모든 코지 시퀀스에서 보일 필요까지는 없고 그 코지 시퀀스에서 적절하게 컨버전스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테크닉도 되게 좀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죠. 이렇게 그 디스턴트를 두 개로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브 시퀀스에 대해서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지 시퀀스 자체가 컨버전스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도 뭐 잘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매트라이저블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게 아로메가가 박스로 주면은 컴플릿이 아닐 거예요. 그것 관련된 내용도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정의대로 여긴 다 정의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네. 네, 코시 시퀀스가 네, 이거만 만족하면 돼요. 거리가 네네. 거리가 매우 작아지면 돼요. 네.
네네네. 네. 어, 네, 거리가 줄어드는 거에서 약간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가 줄어드는 걸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거리가 줄어들긴 하는데 일정 이상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 아니야.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코지 시퀀스는 거리가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코지 시퀀스는 아니에요. 네, 그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교수님께서 도입한 건 그거일 거예요. 거리가 줄어드는데 이게 그냥 엄청나게 줄어든다라는 걸로 아마 그걸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1 정도였다가, 1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2분의 1인데, 그 다음에 하는 2분의 3, 3분의 2 정도로 하면 이건 거리가 늘어난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네, 맞아.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의 바운드가 줄어든다. 이게 좀 더 맞는 설명이긴 해요. 네.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늘어나는 폭이 그래도 이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올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이거를 이미지를 잡을 때는 그냥 줄어든다가 제일 편해요. 네. 네네네. 약간 이미지를 잡으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김세익 교수님께서도 한번 수업 때 종종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전까지 그렇게 안 했다가 그분 수업 듣고 나서 좀 저의 공부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잖아요. 이 둘을 굳이 일치시킬 필요가 없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시 시퀀스의 이미지는 거리가 줄어드는 개념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하고 단지 실제 정의대로 가면 줄어들 필요는 없죠. 네,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 같은 걸 막 반복을 하죠. 근데 그게 잘 보시면은 앞에서는 제 기억이 맞으면 리얼 넘버에 대해서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의 스페이스를 좀 확장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의는 똑같은 정의들이에요. 여기서 약간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이 친구들이 그 바운디드 이 부분은 참고로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가는 진도가 여기랑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봤죠. 셋더 함수 x에서 y라고 하는 함수들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컨티뉴스한 집합을 뽑아왔는데 이런 컨티뉴스한 집합을 뽑아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한 펑션을 가져온 게 있죠. 그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맞나요? 아니면은 이 그림이 맞나요? C가 있고 B가 있는 게 맞을까요? C가 있고 B가 있는 게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제 기억이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바운디드니스라고 해서 컨티뉴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1번 2명 나왔고요. 어떨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일단 정의 자체는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네, 1번이 맞을 거예요.
바운디드니스라고 해가지고 컨티뉴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데피니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좀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컴플릿한 거를 보일 때 이거 되게 힘들겠죠. 이 친구가 컴플릿한 거 되게 보이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고민할 거 없이 Y가 컴플릿한지를 체크를 해봐라 그 소리예요. Y가 컴플릿하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컴플릿해요. 물론 전제는 자연스럽게 유도된 토폴로지에 대해서 컴플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자주 쓸 텐데, 네, 그래서 이거 한번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버벅이는 이유는 준비를 못 하고 왔어요. 이것도 저번 주에 준비한 거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과제 추가 과제가 생겨가지고 하나 새로 이거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네, 하나 집어넣은 건데 그 스무스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스무스 함수는 일단 여러분들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거는 매니폴드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그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매니가 많다라는 뜻이고 폴드가 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에서만 접했다가 뭐냐면요, 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력을 두 개 붙이면 걔를 폴드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니폴드는 많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n 개만큼 붙어 있으면 n 매니폴드겠죠. 이게 이제 n 매니폴드인데 거기에 이제 미분 구조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보는 게 이제 그 스무스 함수인데, 스무스 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n번 미분 가능,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이 뭐냐면요, ck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c는 컨티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k는 k번 미분을,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k예요. 여기가 k번 미분 가능하고 and 그 k번 미분한 것까지 싹다, 이거는 제가 잠시 이 노테이션이 맞네요. k가 0부터 n이 0부터 k까지. 네. k번 미분이 가능하고 그 미분한 친구가 연속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미분한 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죠. f'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연속인 조건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ck에 들어가는 함수다라고 볼 건데요. 그럼 이 k를 무한계를 다 합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요, 그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전부 연속인 거예요. 그 친구를 스무스 펑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하셨을 때 스무스는 원래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걸 보이고, 그다음 그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전부 연속이다를 보이시는 게 원래 스무스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까지 하고 이제 책에 있는 정리를 넘어가면은 이 컨티뉴스 펑션이 함수 스페이스에서 클로즈드 셋이래요. 그다음에 바운드 펑션들이 함수 스페이스에서 클로즈드래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은 어떤 그 함수가 있으면요, 걔가 연속 함수랑 아닌 거의 경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운드니스도 바운드한 그 영역과 바운드하지 않은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뭐 y가 컴플릿 하면은 이 친구가 컴플릿 하죠. 근데 컴플릿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는 네네네네네 혹시 함수 공간이라는 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어,
글쎄 저도 문제를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제가 혹시 준비 안 한 거면 일단 한번 알려주실래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해 자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 함수로 만든 시퀀스가 있죠. 연속 함수로 만든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컨버전이 존재한다면 이 친구도 연속 함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희가 앞에서 혹시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비슷한 내용을? 어떤 연속 함수의 시퀀스의 컨버전스가 연속 함수이냐? 그거 아니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fn 연속이에요. 근데 fn이 f로 컨버즈를 해요. f가 연속일까요? 네, 유니폼리가 추가돼야 되죠. 유니폼하게 컨버즈하면 f가 연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얘를 함수로 본 거고요. 밑에서 말하는 건요, 얘들을 포인트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로 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의 컨버전스의 의미가 유니폼 컨버전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함수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함수로 보고 있느냐, 포인트로 보고 있느냐. 이 둘을 왔다 갔다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당연히 얘기겠지만 원래 바운드 함수들의 시퀀스가 있을 때 이 바운드 함수들의 시퀀스가 바운드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도 유니폼하게 컨버전 하면은 바운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포인트의 입장에서는 그냥 컨버전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의 컨버전스가 x의 인디펜던트 해요. x라는 포인트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어떤 컨버전스는 함수로서는 유니폼하게 어떤 컨버전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있으면은 뭐 y가 컴플리트 하면은 각각이 컴플리트 한 것도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그거만 하시면 돼요. 얘를 f라고 하는 친구를 함수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스페이스들의 점으로서 보고 있느냐, 얘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바운디드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매트릭을 그냥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혹시 이것도 오타가 나있네요. 여기가 바가 여기에 붙어야 돼요. 혹시 저희가 왜 이거 여기에서 정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왜 저렇게 일종의 벡터죠. 벡터 무한 차원 벡터에 대해서는 왜 거리라는 개념을 저렇게 정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이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맥시멈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죠.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맥시멈이 없을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수프리멈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수프리멈은 상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한을 만들려고 이 친구를 바운드를 시켰죠. 그쵸?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는 이미 바운드예요. 아, 그럼 애초에 이게 바운드 되어 있죠. 따라서 그냥 수프리멈을 취해도 돼요. 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얘로 만든 토폴로지랑 로바로 만든 토폴로지가 같은 토폴로지일까요? 라는 거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바운드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컴플리니스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뒤에 준비해놨어요. 일단 보면은 네. X라고 하는 친구가 컴플리트 할 조건이 이 네스티드 시퀀스가
노엠티 클로즈 그 노엠티 클로즈 셋에 대한 네스티드 시퀀스가 항상 그 원 포인트 셋이 된다, 노엠티가 된다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 혹시 예전에 저희 과제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비슷한 게 33인가 34? 그 매트릭 관련돼서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테크닉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이미 내셨죠 근데 네, 원래 그거 했으면 이거는 과제 문제였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얘는. 그 다음에 네, 컨트랙션이 그거였죠. 함수를 보낼 때마다 점점 거리가 좁아지는, 네, 이런 친구에 대해서 픽스드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전개를 해나가면 돼요. 이게 아마 여기서 좀 재밌는 테크닉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여기서 아마 컴플리니스를 써서 제가 뭔가를 했었을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좀 해볼게요. 이거 약간 좀 혹시 이거 과제 문제였나요? 이거? 잘 푸셨나요? 이게 코시 시퀀스를 만든 다음에 그 코시 시퀀스의 컨버전스 포인트가 픽스드 포인트라는 걸 보이는 게 그 문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하셨어요? 되게 자주 나오죠 이거. 픽스드 포인트가 되게 그만큼 중요해요. 뭐 다들 해줬으니까 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x 하나 아무거나 뽑으면 되죠. 다음에 fx를 계속 합성시키죠. 그래서 L을 a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코시 시퀀스가 돼요. 그걸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 포인트 찾죠. 그 x가 사실은 픽스드 포인트다 라는 걸 보이면 되고, 걔가 유일하다 보이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뭐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보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거가 좀 중요한데, 이게 작년에는 과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과제 문제 맞아요. 그리고 네, 그죠. 이게 그 뒤에 그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쯤에 이게 쓰일 거예요. 이게 이밸류에이션 맵이라고 하는 게 대수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대수에서. 이게 약간 그 막 엄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형대수를 쓰는 수업 중에 물리학 수업을 들으시냐면은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쯤은 들어볼 거예요. 이게 수학과 말고 이제 물리학 쪽에서 수업 들으시면은, 아니면은 이제 수학과에서 들으려면은 일단 대학원 대수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듀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수학에서는 항상 어떠한 그 집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요, 이 x에서 다른 y로 가는 함수들이 어떠한 그 구조를 가지는지를 분석을 해요. 얘를 x에 대한 듀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물론 이 y가 좀 특별한 y가 되긴 해요, 그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벡터 스페이스는 항상 필드랑 합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V에서 F로 가는 리니어 맵들을 싹 다 모아둔 친구들을 듀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듀얼 스페이스를 다시 듀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V의 디멘션이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얘를 보통 V의 스타라고 써요. 그러면 V의 스타의 스타, 즉 듀얼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는요, 보통 V랑 일반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는 같아지거든요. 그때 이거에 관한 이게 얘를 같다라는 거 보이려면 결국 함수를 잡아야 돼요. 그 함수가 이밸류에이션 맵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에선 되게 자주 보이는, 특히 대수 쪽에서는 거의 밥 먹듯이 쓰는 그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일단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E라고 하는 게 이밸류에이션 맵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대요. 어떤 여기서 포인트를 뽑고 함수를 뽑았을 때 걔를 y로 보내는 거를 그냥 두 개를 그냥 함수값으로 대응시키자 이렇게 보겠대요. 그래서 이게 이밸류에이션 맵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f를 x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맵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에 y가 매트릭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거의 매트릭을 이 매트릭으로 c라고 하는 거의 토폴로지를 이 d로 인듀스된 유니폼 토폴로지로 줬을 때 E라고 하는 게 컨티뉴스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X의 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주고요. 얘가 사실 그거죠. X의 Y의 부분집합이죠. 여기 얘를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주면은 그때도 컨티뉴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체론에서 나오는 갈루아 정리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갈루아 정리. 그 갈루아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대수 구조에다가 토폴로지를 막 주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는 방식이 이밸류에이션 맵으로 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보일 건데, 네, 이가 컨티뉴스인 거를 보이려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그거죠. x랑 c, x, y는 각각은 매트릭 스페이스로 해석을 하면 되죠. 잠시만요. x가 매트릭이라는 조건은 없죠. 얘는 약간 얘는 매트릭스죠. 얘는 매트릭으로 취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관계도 매트릭이에요. 그러면 뭔가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일단 지금 찾아야 되는 게 x에서 u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델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델타가 결국에는 이런 걸 이루겠죠. 로바에 대한 어떤 f의 델타. 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넘어가서 y에 대한 어떤 이렇게 되겠죠. fx에 대한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올 것이냐 얘를 따져줘야 되는데 한번 차근차근 해보죠.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네, 일단 이렇게 합시다. 먼저 이런 흐름을 갈 거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뽑아 올게요. 그럼 걔가 x랑 f가 뽑히겠죠. x랑 f가 뽑혔고 입실론은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입실론 반경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면 일단 fx죠. 그랬을 때 이 fx의 입실론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fxy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잠깐 제가 찬스를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풀었던 거에 혹시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그냥 바로 풀어서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그 입실론 델타 같은 거를 쓸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만 찾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에 푼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쓸 거냐면요. 일단은 잠시만요. 네, 그거를 쓸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무튼간에 x가 y로 가는 함수가 continuous인 거 보일 때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원래 기본 정의는 전 이거죠. 얘에서 v를 잡아왔을 때 f 인버스 v가 오픈인 거를 보이는 게 원래 데피니션이죠. 근데 이거랑 동시 조건이 뭐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mbd u of v of fx에 대해서 exist u such that f의 u가 v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도 컨티뉴스의 데피니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혹시 따라오시나요?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실론 델타가 그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된 델타가 존재한다. 그거의 토폴로지컬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건데 이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고 갈게요. 이거 제가 채팅창은 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변이 느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x, c, x, y에서 이밸류에이션 맵을 타고 이렇게 갈 거고요. 이때 저는 이걸 두 개로 쪼개서 볼 거예요. y는 일단 이렇게 y에서 r로 가는 게 매트릭이란 함수죠.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그 펑션들에 대한 거에서 다시 리얼 넘버로 가는 게 이 d로 인듀스된 그 유니폼 매트릭일 거예요. 그랬을 때 네.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x랑 f를 뽑고 and u라고 하는 거를 fx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지금 매트릭 스페이스잖아요. 이 y라고 하는 친구가 y라는 친구가 매트릭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이건 제 그 데피니션을 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데피니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아무튼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랬을 때 어떤 적당한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 친구가 U에 속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U가 오픈이라서 이러한 입실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서 꼴이 일단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준비를 전혀 못하고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꼴이 어떤 V가 존재해서 such that FV가 BDFX 2분의 입실론에 들어간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대요. 일단 이거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러한 V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첫 번째로 잠시만요. 제가 제 풀이 좀 읽어보고 올게요. 작년에 좀 이상하게 푼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꼴이 아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잠시만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제가 적어놓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네, 됐어요. 자, 일단 제가 포인트를 하나 뽑았죠. 그 다음에 fx를 fx를 포함하는 오픈셋 u를 잡았어요. 이게 일종의 임의의 입실론을 잡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오픈이기 때문에 어떤 입실론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입실론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뜬금없이 어떤 v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걸 만족하게 되는. 혹시 이 부분이 왜 되는지 지금 딱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러한 v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힌트는 f는 컨티뉴스 펑션이에요. 네, 그쵸.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v를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분의 입실론을 그 임의의 입실론을 잡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의 주장은 결국 이 v랑 입실론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y랑 g를 여기서 뽑아 볼게요. 바운디드 매트릭인데 f의 2분의 입실론. 여기서 뽑았을 때 이 친구가 다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어디죠? 잠시만요. 네,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이 친구가 오픈이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픈셋을 오픈으로 보내는 맵이니까 컨티뉴스 펑션이죠. 이제 그거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저희가 써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fx랑 fy의 거리는 제가 입실론으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y는 이 v에 속하죠. 근데 이 v에 들어가면은 걔랑 fx의 거리는 2분의 입실론이에요. 이거 왜 제 입실론 썼죠? 2분의 입실론이 돼요. 네.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y를 v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 v에 속하는 원소들은 fx와의 거리가 2분의 입실론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리가 2분의 입실론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x에 있는 임의의 z를 뽑았을 때 d바의 fx랑 fg랑 gg 같은 경우에는 얘도 2분의 입실론으로 컨트롤 돼요. 2번은 왜 될까요? 얘는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g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죠. 여기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얘를 만족을 해야 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의 수프리멈이 그거라서 중간에 좀 그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뭐 결론은 똑같으니까. 네, 결론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fx랑 gy의 거리를 재볼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죠. 그러면은 일단 먼저 지금 f랑 g, x랑 y가 다 다르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함수가 같거나 아니면은 원소가 같아야 돼요.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먼저 컨트롤 해주는 게 함수를 컨트롤 해줘요. 그 다음에 함수를 컨트롤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원소를 컨트롤 해주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네. 자, 그랬을 때 앞에 것도 2분의 이실론 바운드 됐고 오른쪽 것도 2분의 이실론 바운드 됐죠? 그럼 얘가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요. gy라고 하는 게 fxy 거리가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온다는 소리죠. 즉, 이 친구는 u에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여기서 뽑았죠. 그러면은 yg라고 하는 게 2의 인버스 u에 속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혹시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거를 저도 지금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푼 거라서.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x랑 y를 각각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픈셋을. 그래서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그 둘을 합쳐버린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네네. 저도 이거를 좀 방금 본 거라서 약간 좀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혹시 하시다가 이거 나중에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 맵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배울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컴플리션인데 잠깐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올게요.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왜 준비했냐면요. 이게 작년에 이게 과제 문제가 아니었네요. 제가 이걸 작년에 이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통 해석학 쪽에서 일단 수학 전반적으로 그 집합론이라고 하는 수업 그 내용이 왜 연구가 됐냐면요. 집합론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할 때 집합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연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게나가 전부 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아무거나 모아놨을 땐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러셀의 역설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의 2000년 가까이 3000년 가까이 연구했던 수학적인 지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일종의 집합론 수업인데, 그래서 집합론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집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관문인데, 일단 자연수는 그냥 데피니션으로 집어 넣어버려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뭐 페아노 공리를 이용해서 뭐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거의 자연수 집합은 무한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초의 무한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수 집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자연수 집합을 가지고 정수를 만들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자연수 집합 두 개를 네. 자연수 집합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적당히 자를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에 첫 번째 정수 집합이 나오고요. 정수 집합을 다시 만든 다음에 잘라요. 그 얘가 유리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까지는 그냥 만들고 자르고 하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실수라고 하는 집합은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식이 데레킨트 컷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이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데디케이트 컷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프리머 있죠. 그래서 실수는 스프리머 액션을 만족한다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데디케이트 컷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컴플리션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실수에는 분명히 어떤 코시 시퀀스, 유리수에는 어떤 코시 시퀀스들이 존재하죠. 이 코시 시퀀스들이 컨버전스 하지 않거든요. 유리수에서는. 그럼 걔네들을 강제로 컨버전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컴플리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는 여기가 그거죠. 네.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는 어떤 컴플리트한 매트릭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게 컴플리션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유리수를 가지고 어떤 컴플리션을 만들었을 때 그 컴플리션 중에 제일 작은 집합을 실수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코시가 만든 방식의 어떤 실수 집합이에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데디케이트 것이 그나마 쉬워요. 컴플리션보다는. 그래서 보통 해석학 수업에서도 데디케이트 컷으로 진행을 하고요. 집합론에서도 데디케이트 컷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컴플리션으로도 실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둘은 같은 집합이 돼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세팅은 그냥 x가 매트릭 스페이스일 거고요. 잠시만요. 네, x가 매트릭 스페이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x가 매트릭 스페이스인 상황에서 저희는 컴플리션을 하나 찾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로 사실 코시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이루어요. 이거 전에 한 번 보면 안 볼 것 같았는데 사실 수학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니까 세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리플렉시브, 그 다음에 그 시메트릭, 그 다음에 트랜지티브. 일단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이건 앞에 정의가 있는데 네. 할게요. 이거 봐야 되네요. 이 x 틸다라고 하는 게 코시 시퀀스들을 싹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럼 이제 코시 시퀀스들이 모여 있을 때 두 코시 시퀀스가 이퀴밸런스 할 조건이 뭐냐면요. 두 개의 시퀀스의 각각 컴포넌트의 거리가 제로로 수렴을 하면은 그러면 둘이 같다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내추럴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된다는 소리가 결국에 x랑 y가 같은 원소로 컨버지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컨버지 하면은 같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주는데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x랑 x 집어넣으면 그냥 디스턴트가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로 컨버지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리플렉시브는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은 그냥 매트릭이 시메트릭하니까 그냥 xy의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시메트릭 유지가 되고 트랜지티브는 매트릭 성질 중에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가 있죠. 이 친구는 얘랑 얘로 쪼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각각은 컨버지 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니까 더해봤자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트랜지티브까지 설명이 돼가지고 이 코시 시퀀스들에 대한 이 릴레이션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돼요. 그 걔네들을 각계 취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계 취급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거예요. 저희 목적은 x라고 하는 이 친구랑 쭉 가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x 틸다라고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x가 여기 가서도 x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만들 거냐면요. x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이 x라는 포인트를 시퀀스로 강제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코시 시퀀스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x 틸다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매트릭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베딩이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x라고 하는 친구를
마치 x 틸다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 이게 사실 그거예요. y라고 하는 게 x 틸다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짜는 이 친구인데 이게 x로 샥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마지막 주장은 이거죠. y가 컴플릿하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컴플릿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 그러니까 x를 여기에 सब스페이스로 본다는 거니까 सब스페이스는 당연히 컴플릿 해야겠죠. 그래서 보이는 게 yx가 뭐 덴스하다. 즉 이게 뭔 소리냐면요. 유리수의 컴플리션이 실수잖아요. 근데 유리수는 실수해서 덴스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된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컴플리션이 하나라고 하는 그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자세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 못해가지고 그냥 이런 흐름으로 컴플리션은 여러분들 다른 정의를 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 코시라는 사람이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코시 시퀀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적으로 YD가 컴플릿하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가 그 컴플리션이 유일하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는 심심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어요. 뭐 유일하겠죠. 그래서 뭐 된다라고 믿으면 되고요. 뭐 아직 딱히 이거 필요한 적이 없어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필요하게 되면 저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 과제 문제를 하려 했었는데 뭐 일단 뭐 제출도 하셨겠고요. 이걸 준비할 당시에는 그래도 이거는 교수님께서 따로 내신 거 물론 그건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오는 함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께서 따로 내신 문제인데 그걸 제가 따라하면 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범프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범프 펑션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이시면 됐었냐면요. 이거 원래는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이 친구 fx가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아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스무스 하는 거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거를 편의상 그냥 이 친구로 할게요. 이 친구를 x분의 1을 n번 미분을 한다를 이렇게 쓰잖아요. n번 미분을 하면요. 이게 x의 n승분에 어떤 폴리노미얼 링이 나오고요. 폴리노미얼이 나오고요. 그거에 다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x가 0으로 갈 때, 정확히는 0 플러스죠? 0 플러스로 갈 때 이게 0으로 간다라는 거를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px가 이제 임의의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이게 0으로 간다. 라는 것만 보이면은 이제 됩니다. 왜냐면요. 상수함수는 당연히 스무스해요. 상수함수는 스무스하고요. 이 친구는 지수함수는 항상 스무스해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 스무스하죠. 그 다음에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것도 스무스해요. 그러면은 스무스한 거 두 개 곱한 것도 스무스하죠. 그 전체가 스무스해요. x가 0보다 큰 데에서는. x 0보다 작은 데서 스무스해요. 문제가 되는 파트가 0일 때죠. 그래서 0일 때만 보이면 되는데 0일 때 보이는 방식이 그냥 실제로 미분해가지고 0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겠죠. 그래서 얘를 인덕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pnx라고 쓰시면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다들 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제 거랑 교수님께 좀 달라가지고 이 방식을 제가 한 이유가 이게 그 스무스 하는 거 보일 때 되게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각각은 스무스해요. 각각은 스무스하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한 거 더한 거 스무스하죠. 근데 분모는 절대 0이 안 돼요. 그럼 0이 안 되니까 더한 거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hx가 그냥 스무스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hx 스무스한 거 그냥 보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그거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제 거랑 여러분들께 달라져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정의를 잘 살펴보면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R1이 있고요. R2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밖에서는 제로고요.
안에서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건들 필요가 없죠. 그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중간 다리에서 특히 경계선 라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더 작게 잡은 다음에 그냥 얘를 무시하고 보면요 그냥 스무스 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냐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스무스 해요. 근데 언제 스무스 하냐면요 x가 제로가 아닌 데서 스무스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원점 말하는 거예요. x가 제로가 아니면 스무스해요. 절대값 그 노름 함수는. 근데 스무스한 거 두 개 합산해도 스무스하죠. 얘 스무스하고 얘 스무스해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서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구간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데서 저희는 볼 거기 때문에 얘가 스무스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거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그게 아마 함수가 이거였을 거예요. ft가 0 아니면은 이게 제게 이거니까 그게 아마 이거였나요? 이거였을 텐데 그 다음에 hx를 얘 이제 벡터였죠. 얘가 f의 r 마이너스 절대값 x 제곱 이렇게 갔을 텐데요. 그다음에 이게 범위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요. n이 1일 때 보이는 거는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요. 되게 스무스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얘 스무스해요. 혹시 이게 왜 스무스한지 아시나요? 이 친구가 되게 스무스하지 않아 보이지만 정의가요 이거예요.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스무스해요.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다는 걸 보이면 되는데 그럼 이제 함수를 잘 조정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저게 적골이 나오려면은 일단 hx를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게 잠시만요. 네, 이게 맞죠? 절대값 x가 r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크면은 제로가 되라.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로는 hx를 말고 hfg g라고 하는 함수를 그 R에서 R로 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g에서 절대값 x의 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가 마치 f의 r-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찾으시면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쉽게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셨으면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진짜 미분해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함수가 h의 뭐죠 이게 g 아래 x라는 게 네네네네 이게 이 범위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r제곱 이게 어떻게 나오죠? 이게 함수가
이거 심지어 이게 제곱의 제곱이었네요? 이건 교수님께서 약간 좀 잘못 쓰신 것 같긴 한데. 이게 F가 이게 맞을 거, 아무튼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과제 문제가. X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편미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X1에 대해서 GRX를 편미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범위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지수함수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쓸 수 있죠. 체인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나와서 얘를 다시 미분을 하죠. 그래서 쟤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러운데 그냥 대충 쓸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GRX 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얘를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얘 미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은 이게 다시 쓰면 이거죠. 마이너스 2승 이거죠. 이거를 x 뭐 1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고요.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에 차수를 하나 낮추죠.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 x의 제곱을 x1으로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해보면은 2x1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xi들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오죠.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네요. r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의 3승분의 2배 x1 grx 이런 꼴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어떠한 방향으로 편미분 해봤자 어떠한 방식으로 편미분을 막 했어요. 예를 들어 x 파셜 x xi1 파셜 i1 파셜 xi2 막 이렇게 했어요. 쭉 해봤자 나오는 게 어떤 적당한 px에 대한 폴리노미얼 분의 qx에 대한 폴리노미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분의 1로 나온다는 사실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 f를 구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각각에 대해서 연속이면 돼요. 근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파트가 아마 x가 r이 되는 파트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 x를 r로 보내면 되죠.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요. r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을 0으로 보내는 거죠. 얘는 앞에서 f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요.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게 각각이 연속이니까 스무스 함수예요. 라고 보이는 게 아마 원래 방식일 거예요.